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요. 이른바 여권 잠룡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요.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니까 그게 탄핵 심판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 행보 이것과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다음에 잡혔던 일정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이렇게 좀 로키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그 선고 전까지는 아마도 이 잠룡들이 잠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아주 강력한 조기 대선 도전 의지를 발표를 하고요. 어찌 보면 아주 급발진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요. 어제부터 이제 책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책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오후에는요. SBS 편성국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했는데 저 책 말이죠. 출간하는 책 다시 성장이다. 이 제목의 저서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다.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가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그냥 갖다 안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한 막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이제 발견하는 다시 성장이다. 이 책은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다. 대선 비전 전략서다.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한 책이다.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밝혔어요. 스스럼 없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여권 잠룡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까지 또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자신이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 본선 가면 중도 확장력 있는 후보만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이 그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어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조기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지금은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사실상은 조기 대선 행보를 해왔죠. 국회에 와서 그 국회의원들 뭐 47명인가 와서 뭐 토론회도 열고요. 뭐 여러 차례 또 국회 토론회에 나가서 본인이 기조연설도 하고 또 여기저기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뭐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나름의 뭐 비전과 포부 같은 것도 좀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하여간 그 조기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잠깐 애매하게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그걸 가져왔는데 근데 어제 본인의 입에서 책 내고 뭐 하는 게 이 조기 대선 행보가 맞다. 그리고 그 책은 사실상 나의 조기 대선 도전하는 비전 전략서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준비한 책이다. 아주 분명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조기 대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요, 어제 또 홍준표 시장도요. 원래는 어제 국회에 와서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와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지니까 대구로 와라. 그래서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최후 진술 때 임기 단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임기 단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조기 대선은 있을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건 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신은 나라가 정비되고 난 다음에 대선을 했으면 좋겠지만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면 남은 시간은 딱 2달 뿐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정권을 헌납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팀은, 자신의 팀, 홍준표 팀이죠, 당의 도움 없이 조기 대선 준비를 끝내놓을 것이다. 당이 뭐 조기 대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홍준표 팀은 조기 대선 준비를 끝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굉장한 얘기죠.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제 원래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 하기로 했다가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기했는데 다시 대구에서 기자간담회 하겠다 해놓고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조기 대선 하게 돼 있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당 지도부가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모든 조기 대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오세훈, 홍준표 두 잠룡이 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좀 숨고르기 하면서 템포 조절 로키로 들어가는 듯 했는데 왜 갑자기 어제 이렇게 나온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결국 그게 이제 명태균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두 잠룡의 명태균의 팩트 폭격에 대한 이 방어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도전을 이렇게 가시화하고 기정사실을 하면서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좀 무디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하나의 이 분석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제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검찰의 2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김한정 씨는요,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3차례의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했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이 명태균 씨 측에 넘겼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건 김한정 개인의 일이고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 둘씩 이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정무시장이요, 이제까지 해명, 그러니까 2021년 2월 초 정도에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강철원과 명태균이 아주 세게 다툰 다음에, 크게 다툰 다음에 그때부터 빠이빠이 하고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명태균 씨 황금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빠이빠이 했다라고 한 그 다음에 2월 말에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자를 보낸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면 그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문자를 보낸 게 나왔어요. 그리고 김한정 씨도 이제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당대표 도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본선 이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명태균 씨 측에 돈을 보냈고 토탈 보낸 것이 1억 원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오세훈 시장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 갖고는 자기가 그런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랬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은요. 자기 측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한정 씨는 받았다는 걸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김한정 씨가 어제 검찰에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근데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 도전 선언을 한다 하는 거고요.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요. 여태까지 큰 소리 쳤잖아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해갖고 뭐 수만 건의 무슨 문자가 나오고 통화 기록이 나오고 뭐 해봤자 내가 그런 사기꾼과 한 번이라도 나는 문자가 있겠느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겠는가,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엮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냈는데, 근데 카톡 문자 주고받은 게 며칠 전에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시장도요, 참 뭐라 그래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을 만나서 범죄를 작당한 게 있지만 나는 뭐 작당한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세훈은 명태균하게 만났고, 그래서 작당한 게 있지만 자신은 명태균하고 만난 적이 없고 작당한 적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문자에 답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의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해봐라. 나하고 뭐 주고받은 문자 하나라도 나오는가. 절대 그런 일 없다 했는데 문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말을 바꾸면서 그 문자 보낸 거에 명태균님 문자 보낸 거에 답했다. 나는 그 정도인데 오세훈은 명태균하고 만나서 아예 작당을 한 거 아니냐. 나는 그건 아니다. 오세훈은 심각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왜 오세훈은 또 이렇게 물고 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쿨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자를 넘어서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이 최소 4번 정도, 최소 4번 이 명태균과 홍준표가 직접 만났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홍준표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직접 들고 홍준표 면전에서 대면 보고를 하는 그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직까지 문자한 거는 뭐 인정하면서 만난 거는 인정 안 하면서 이제 오세훈은 만났지만 나는 만난 적 없다. 오세훈은 골로 가겠지만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누가 더 심각한지는 거의 뭐 도찐개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방어벽도 거의 다 허물어졌다. 거의 다 허물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제 국회에 와서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이걸 좀 연기해서 밀어두려고 하다가 이 명태균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방어벽이 거의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치고 나가자 하면서 당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팀, 홍준표 팀은 완벽하게 조기 대선 준비를 끝내두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서 조기 대선 도전 선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그 홍매화 나무 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당대표 될 때도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요, 여러 가지 또 명태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 홍매화 사건 뭐 이런 게 나오니까요, 이준석 의원이 제일 먼저 대선 도전 선언을 공식화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아무래도 명태균 씨와 이리저리 엮인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신중하고 한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턱밑까지 이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니까, 책을 낸 건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필한 것이고 그 전략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오고, 보통의 경우에요,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버리면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도 아무래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이 세 사람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엮여서 결국은 조기 대선에 가장 그 다른 후보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